이를 심하게 저지른 선수는 경고 혹은 퇴장을 당하거나 추가로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반칙에 대한 콜은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악이용해서 은밀하게 반칙을 얻어내고자 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었고, 그들은 할리우드 액션으로 심판을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 이런 속임수를 플라핑이라고 부르는데, 몸싸움 도중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오버해서 넘어지는 걸 보고 있자면 아주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 할리우드 액션의 끝판왕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마커스 스마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기꾼 엄살쟁이입니다. 조금만 부딪혔는데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신체 접촉이 거의 없었는데도 맞았다고 온몸으로 호소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보험 사기를 노리는 자해 공갈단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엄청 뻔뻔하고 노골적인데요. 그런데도 워낙에 연기력이 배우 뺨칠 수준이기에 가볍게 심판을 속여버리는 이 선수. 과연 그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미국 텍사스주의 랭커스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스마트. 사형제 중 막내였던 그는 어릴 적부터 형들에게 이쁨을 받음과 동시에 많은 걸 배우며 자랐는데요. 하지만 그의 가정사는 꽤나 비극적이었습니다. 9살 때 스마트는 이제껏 믿고 따르던 큰형이 백혈병으로 인한 암으로 죽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엄마까지 하나밖에 없는 신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녀 또한 언제 암이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친형은 농구를 그만두고 악명 높은 갱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마약 코카인에 중독되어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에 충격을 받은 막내 스마트는 결국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었고, 물건을 훔치거나 패싸움을 하는 등 늘 가득 차있던 분노를 절도와 폭력으로 해소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미식축구와 테니스 그리고 농구에 소질이 있었던 학생이었기에 점점 망가져가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던 엄마는 어느 날 스마트를 불러 진지하게 삶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그 후로 매번 고민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아온 험악한 동네를 벗어나 훨씬 더 밝은 도시로 이사를 하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총소리와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낯설고 신기한 환경과 이렇게 자신을 위해주는 엄마의 정성에 감동한 스마트는 이젠 불량 학생에서 다시 태어나 운동에만 전념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NBA를 목표로 고교 농구 리그를 뛰기 시작한 그는 어릴 때 선수 출신의 형들로부터 농구를 배운 것과 다른 구기 종목들도 해봤던 경험과 재능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냈었고, 곧바로 혼자서 득점과 어시스트를 도맡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3번의 시즌 동안 115승 6패를 기록함과 동시에 텍사스 주에서 2번의 우승을 차지하였고, 평균 15.1득점, 9.1 리바운드, 5어시스트의 활약을 하는 중이었던 스마트는 전국에서 10등, 슈팅 가드 부문에서는 1등 유망주로 랭크되어 많은 명문 대학들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지기 싫었던 그는 집에서 조금밖에 멀지 않았던 오클라호마 주립대를 선택하였는데요. 입학을 하자마자 핵심 주전 멤버로 발탁된 스마트는 평균 15.4득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득점을 내며 수많은 NBA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끌어들였습니다.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3점 슛이 가능하고 수비와 속공 돌파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정규 시즌 다양한 활약 끝에 오클라호마 주립대를 포함한 10개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에서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어서 참가하게 된 전체대학 64강 토너먼트에서는 놀랍게도 1라운드부터 탈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에 대학 무대를 1년 더 뛰었는데, 평균 득점과 기량을 더 높이고 64강 토너먼트에 참가했더니 1라운드에서 23득점, 13 리바운드, 7 어시스트, 6 스틸의 역사적인 기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패배해서 또 탈락을 당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스마트는 곧바로 2014 NBA 드래프트를 신청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다행히 지명을 받았고
60명 중에 무려 6등으로 보스턴 셀틱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맡은 마커스 스마트는 처음으로 맞이한 14-15 시즌 동안 벤치 멤버로 뛰면서 제법 놀라운 활약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비록 슛이 부정확해서 공격에서만큼은 큰 기대를 걸지 못했지만 의외로 수비만큼은 베테랑 못지않게 훌륭하다 보니 감독을 포함한 많은 팬들에게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스틸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는데 상대가 드리블 중이거나 슛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 순간 스마트는 반칙을 저지를 위험을 무릅쓰고 공을 재빠르게 낚아챘고 왕성한 활동량과 동물적 감각으로 패스 경로까지 차단하였습니다. 키가 190cm밖에 되질 않아서 자신보다 높고 덩치가 큰 선수들에게 밀릴 것 같아 보였지만 팔 길이가 무려 206cm나 되는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와 동시에 근육으로 똘똘 뭉친 100kg 이상의 육중한 체형 덕분에 같은 포지션의 상대 선수를 간단하게 제압하는 건 물론이고 빅맨들을 상대할 때도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잘 버텨냈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 강하게 내리꽂는 덩크의 무게까지 이겨낼 정도로 스마트의 힘은 엄청 단단했는데요. 과거에 미식축구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거침없이 비집고 들어가 공을 스틸하는 것과 언제나 몸싸움의 저돌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로 그는 한 마리의 야수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을 향해 몸을 내던지는 헛슬 플레이로 레전드 선수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는 이러한 위협적인 성향과 피지컬뿐만 아니라 짧은 순간에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순간 판단력과 높은 농구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 선수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스텝을 밟고 슛을 하려 한다면 스마트는 그 찰나에 두 발을 땅에 고정시키고 상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충돌하기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격자가 가만히 있는 수비자를 무리하게 밀쳐낸 그림이 되어 상대의 공격 기회가 취소되는 오펜스 파울이 불리고 마는데 스마트는 이걸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거칠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스마트는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으로 반칙을 만들어내는 할리우드 액션. 농구에서는 이를 플라핑이라고 부르며 마커스 스마트는 이 분야에서 아주 도같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밀고 당기는 신체 리듬을 다 꿰뚫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몸싸움을 할 때 상대가 밀어내는 타이밍에 맞춰 튕겨나가는 액션 연기력은 정말 오스카상을 받아야 될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만 접촉이 있었다 하면 그는 곧바로 온몸을 비틀어버렸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심판에게 오펜스 파울을 받은 상대 선수는 그저 어이가 없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쓰러지거나 어릴 때 싸우면서 익힌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으로 충돌을 피했는데도 이건 반칙이라며 끝까지 심판을 속여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측이 소년의 거짓 만행이 계속되자 심판들은 그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의 플라핑은 그들의 눈보다 빠른 타짜 수준이었기에 체감상 실패보다 성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도가 너무 지나쳐서 심판이 거들떠도 안 봤는데 털끝만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발진해서 날아간다거나 어떨 때는 팔딱팔딱거리는 청새치 마냥 몸 전체를 미친듯이 흔들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팬들과 감독은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거 말고도 스마트는 팀을 난처하게 할 만한 사고를 자주 저질렀는데요. 상대 선수의 소중한 가랑이를 노골적으로 가격해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늦잠을 자다 지각을 한 적이 있으며 야유를 퍼붓는 관중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욱하는 성격이 강했기에 스마트는 툭하면 상대 선수들과 쌈박질을 하려 했는데요. 하루는 영웅 심리에 취해 무리하게 슈팅을 쏘다가 실패하고 자기로 인해 패배했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여 호텔 액자를 주먹으로 세게 쳤는데 이때 하필 유리에 손을 베어서 11번의 게임을 결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 감독은 매번 실망을 하게 되었고, 공격 때만 되면 항상 난사를 해대는 스마트의 골 욕심 때문에 속을 앓고 있었던 보스턴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다른 팀에 넘겨버리려고 트레이드를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사가 되진 않았고, 그래도 수비와 열정만큼은 포인트 가드에서 거의 원탑이라 감독은 계속 그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주고 기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데뷔 4년차 17-18 시즌 보스턴의 핵심 에이스들이 부상으로 남은 경기를 아예 못 나오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의외로 스마트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덕분에 팀은 동부 2등을 찍고 플레이오프 진입한 것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1, 2라운드를 모두 뚫고 동부의 왕을 결정짓는 3라운드까지 진출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만난 상대는 바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였는데요. 이미 데뷔 1년차와 3년차 시절 플레이오프 때 르브론에게 모두 가로막혀 탈락해본 쓰라린 경험이 있는 스마트는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죽기 살기로 코트를 뛰어다녔습니다. 비록 르브론과 체급 차이가 나고 그의 슛들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란 쉽지 않았지만, 여기에 기죽을 남자가 아니었던 스마트는 르브론이 방심한 틈을 타 과감하게 스틸을 시도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온몸을 날려 공을 가로채고 조금이라도 손을 뻗어 동료에게 패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부상을 입힐 만한 비열한 짓을 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뛰쳐나가 동료를 위해 싸워주었는데, 이러한 스마트의 헌신에 결속력이 더 강해진 보스턴은 홈에서 펼쳐진 1, 2차전을 모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원정 경기에서도 스마트는 계속 르브론의 앞길을 막아서며 스틸과 블락을 마구해댔는데,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르브론은 계속 공격을 퍼부었고, 그 결과 그는 27점과 44점을 기록하며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스턴과 클리블랜드는 서로 1승씩 주고받고 마지막 7차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경기 시작 전 기자회견 때 스마트는 입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개싸움을 할 준비가 됐다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고,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가리지 않았던 그는 이날 단 한 번의 턴오버 없이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동시에 혼신의 연기력으로 플라핑까지 시도해서 르브론의 공격을 오펜스 파울로 무효화시키는 것까지 성공해냈습니다. 덕분에 보스턴의 분위기는 상승 기류를 타게 되었고, 이거에 힘을 받은 나머지 팀원들이 득점포를 터뜨려 주었는데요. 그러나 하필 스마트의 되지도 않는 골 욕심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쏘지 말라고 팬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때 10개의 슛을 던지고 무려 9개를 실패했던 그는 결국 역으로 르브론에게 35점을 폭격맞고 또 탈락해 버렸습니다. (3점)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쏘는 횟수가 많았지만 막상 성공률은 30%도 힘들었던 마커스 스마트. 자꾸만 실패하는 그를 볼 때마다 팬들의 심정은 항상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스마트를 미워할 수가 없었는데요. 온몸을 희생해 악착같이 수비하는 태도와 그만큼 성과를 잘 내주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공격 같은 경우 포인트 가드다운 준수한 패스 실력과 상대 빅맨도 버거워할 정도로 단단한 근육질 피지컬,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겸비한 돌파 능력으로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나름 쏠쏠한 활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로 덕분에 스마트는 그토록 바라던 보스턴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덩달아 18-19 시즌 초반부터 주전 자리까지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서서히 3점슛 성공 빈도가 높아지더니 드디어 필드골 42%와 3점슛 평균 성공률 36%를 기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급의 공격수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게다가 수비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 NBA 현역 가드들 중 가장 수비가 훌륭한 2명에 뽑히는 영광을 차지하였고, 상대방의 스크린 몸빵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의 수비력과 다치더라도 절대 공격권을 내주지 않으려 하는 공에 대한 집념은 현재 진행 중인 19-20 시즌까지 이어져 보스턴 셀틱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와 비슷한 선수를 꼽으라 한다면 LA 클리퍼스의 소속 패트릭 베벌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 이 두 선수는 수비와 경기에 임하는 열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누가 더 위일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베벌리는 웃기고 있네라고 대답했고 스마트는 난 베벌리와 레벨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하며 둘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훌륭한 수비수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스마트에게 한 표를 주고 싶네요.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